장모님 언제 내보내? 솔직히 정말 답답해 죽겠어. 사위의 목소리가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왔고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지우 돌봐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도 매일 눈치 보는 거 싫은데. 내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을 여기서 이렇게 살았는데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판교 아파트는 너무 넓고 쓸쓸했죠. 매일 밤 빈 식탁을 보며 밥을 먹다 울고 아침마다 혼자 일어나 남편의 빈자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딸 민지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제발요. 지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희도 집 좀 넓은 데로 옮기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낫겠지. 혼자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 저는 판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5억. 그중 5억을 딸에게 보탰고 민지 부부는 서초구에 괜찮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저는 제 짐을 정리해 딸네 집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엄마, 고마워요. 평생 가도 은혜 다 못 갚을 거예요. 사위 준호도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손녀 지우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할머니가 지우 많이 사랑해줄게. 그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지우를 깨워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엔 다시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맞벌이하는 딸 부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죠. 이래야지.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게 이런 거지. 보람찼습니다. 정말로요. 손녀 지우가 할머니 사랑해요. 하며 안겨올 때면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화장실을 다녀오다 안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장모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가? 솔직히 정말 답답해 죽겠어. 사위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지우 돌봐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도 매일 눈치 보는 거 싫은데. 딸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신혼 때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 집에 오면 맨날 장모님 계시고 TV도 마음대로 못 보고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드리면 안 될까? 그건 좀 엄마 섭섭해 하실 텐데. 섭섭하긴. 5억 받아놓고 뭐 그 돈으로 평생 월세 살아도 되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억, 5억이라고? 제가 평생 모은 돈, 남편과 함께 일군 그 아파트를 팔아 딸에게 준 그 돈이 저를 쫓아내는 명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안 돼요. 지우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요. 에이, 그럼 3년이나 더 있어야 하잖아.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 섰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짐이었구나.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 차리던 일, 손녀 지우 숙제 봐주고 학원 데려다 주던 일, 딸 부부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밥 차려놓고 웃으며 맞이하던 일, 그 모든 게 그저 5억 받아놓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던 걸까요? 아니야, 그래도 민지는 내 딸이야. 분명 속마음은 아닐 거야. 스스로를 위로해봤지만 사위에 5억 받아놓고 뭐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눈을 뜨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똑똑. 엄마, 괜찮으세요? 아침 안 드세요? 민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좀 몸이 안 좋아서 너희끼리 먹어. 네.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쉴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따지고 들어갈까? 내가 어젯밤에 너희 대화 다 들었다고 말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계속 여기서 살까? 하지만 어느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따지면 딸은 민망해할 테고 사위는 더 저를 멀리할 겁니다. 모른 척하고 산다면 매일 그들의 눈치를 보며 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차라리 내가 떠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용히 사라지면 그들은 원하던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원망도 미움도 죄책감도 없이요. 그래, 그게 나을 거야.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떠나자. 말없이 조용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상하게도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죠. 복수? 아니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을 되찾는 거야. 오후쯤 방에서 나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딸은 출근한 뒤였고 지우는 학교에 갔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저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제주도. 거기 옛 동창 정희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고 했었죠.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야, 나 영숙이야. 어머, 영숙아. 얼마만이야? 무슨 일이야? 제주도 가서 좀 쉬고 싶어서 방 하나 빌릴 수 있을까? 그럼 언제든지. 근데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혼자 좀 쉬고 싶어서. 그래, 알았어. 언제 올 건데? 이번 주 안으로. 좋아,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니 또 한 번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이제 준비만 하면 돼.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 예금들. 판교 아파트를 팔고 딸에게 5억을 준 뒤에도 제게 남은 돈은 10억이 넘었습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야. 그중 1억만 제 계좌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나중에 손녀 지우 명의로 만들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저는 옷장을 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옷 몇 벌, 세면도구, 약들.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제주도 가면 다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책상 위에 편지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잘 살라고? 아니면 너희가 원했던 대로 해준다고? 결국 단 한 줄만 썼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이제 너희들끼리 자유롭게 살아.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지우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으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어제는 몸 안 좋으시더니 다행이에요.
그냥 좀 피곤했나 봐. 이제 괜찮아. 민지는 안심한 듯 출근했습니다. 연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아무도 모르게 하나씩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제주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11월 15일 오전 10시. 딸 부부가 출근하고 지우가 학교 간 시간이었죠. 은행에 들러 현금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어머, 여사님 큰돈 찾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행 가려고요. 아,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금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손녀 지우를 위해 남은 돈을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 100만 원씩 10개. 각 봉투마다 메모를 적었습니다. 지우 생일 선물, 지우 졸업 선물, 지우 중학교 입학 선물. 마지막 봉투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우가 어른이 되면 열어보렴.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거야. 봉투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장모님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사위 준호가 말했습니다. 5억 받아놓고 당연한 거 아냐? 속으로 그 말이 맴돌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의 눈엔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민지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삼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너 들어가서 쉬어.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면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함 반, 기대감 반.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족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딸 민지가 어렸을 때 사진, 손녀 지우가 태어났을 때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했었는데, 정말 행복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은 끝났습니다. 앨범을 덮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11월 14일 출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워두고 지우 학원 준비물도 챙겨두고 세탁기 돌리고 빨래 널어두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오후쯤 학교에서 돌아온 지우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응?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어. 왜요? 어디 가세요? 지우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방 정리하는 거야. 할머니, 요즘 이상해요. 뭐가? 자꾸 사진 보시고 저를 자꾸 안아주시고. 왜 그러세요? 저는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우 사랑해서 그래. 할머니,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지우가 제 품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엄마 아빠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저도요.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는 진심이구나. 지우야, 할머니는 항상 지우 곁에 있을 거야. 설령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함께야. 무슨 말씀이에요? 할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지우를 꼭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는 지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와, 할머니 오늘 진짜 대박이에요. 지우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많이 먹어.
민지와 준호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요리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방문을 닫고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가방, 비행기표, 현금, 핸드폰,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둔 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이제 너희들끼리 자유롭게 살아. 이게 맞는 거야.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11월 15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모두 자고 있었죠.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잘 있어, 민지야. 지우야. 그리고 준호.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엘리베이터는 금방 왔습니다. 1층에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주도 가시나 봐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제주도 이맘때 정말 좋죠. 그렇죠.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탑승구 앞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민지는 아마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제가 없어진 걸 모를 시간이었죠. 9시 비행기니까 10시 반쯤 되면 알겠지.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껐습니다. 더 이상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한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오전 8시 30분. 민지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 출근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이제 너희들끼리 자유롭게 살아.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어디 가신 거야? 서랍을 열어보니 옷 몇 벌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가방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지는 황급히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집 나가셨어. 뭐, 무슨 소리야? 편지 남기고 나가셨어. 짐까지 싸가지고.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는데?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미친 설마 그날 대화 들으신 거 아냐? 순간 민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 언제 내보내?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드리자. 5억 받아놓고 뭐. 그 대화를 어머니가 들으셨을까? 안 돼. 민지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미친 듯이 어머니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문자를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준호가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했어요. 근데 성인 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래요. 사건 사고가 있어야 움직인대요.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민지는 다시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 10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100만 원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 생일 선물. 두 번째 봉투. 지우 졸업 선물.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까지 모두 손녀 지우를 위해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마지막 봉투의 메모를 읽는 순간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가 어른이 되면 열어보렴.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거야. 엄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봉투들이 들려 있었죠.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뭐야, 그게? 엄마가 지우 위에 남겨두신 거예요. 1천만 원.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민지의 눈에 거실 선반 위 가족 앨범이 보였습니다. 다가가 펼쳐보니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민지 어렸을 때 사진, 지우가 태어났을 때 사진. 모든 페이지마다 엄마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 모든 걸 정리하고 가신 거예요. 민지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구입 계약서. 파일을 열어보니 2022년 11월에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매매대금 20억 원, 계약금 2억 원, 딸 민지명의 통장에서 입금, 중도금 3억 원, 딸 민지명의 통장에서 입금, 잔금 15억 원, 은행 대출 10억과 딸 민지명의 통장 5억, 엄마가 판교 아파트를 팔아보탠 그 돈이었습니다. 민지는 계약서를 보며 온몸이 떨었습니다. 엄마가 5억을. 그 순간 그날 밤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억 받아놓고 뭐. 민지는 계약서를 꼭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랬잖아요. 5억 받아놓고 뭐라고.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엄마를 쫓아낸 거예요. 민지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지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왜 울어요? 지우야. 할머니는요? 할머니 안 보여요. 민지는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여행 가셨어. 여행? 어디요? 멀리. 언제 와요?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어머니께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찾으러 갈게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돌아오실 생각이 없으신 거야. 제주도. 영숙은 친구 정희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영수가 왔어? 응, 정희야. 어머,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정희는 영숙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푹 쉬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정희야. 정희가 나가고 영숙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47통, 문자 메시지 83건, 모두 딸 민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한 통 한 통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찾으러 갈게요. 엄마, 지우가 매일 울어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마지막 문자. 엄마, 사랑해요, 제발. 제발 답장 좀 해주세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하지만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답장을 보내면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영숙은 제주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고 게스트하우스 일을 도우며 저녁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챙기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쓸쓸했습니다. 매일 밤 손녀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게스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민지였습니다. 영숙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가 딸의 목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사설 탐정 고용했어요. 한 달 동안 찾았어요. 민지는 초췌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집으로 돌아가요. 민지야,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정말 잘못했어요. 민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지우도 매일 울어요.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어나, 민지야. 이러지 마. 안 일어나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나요. 용서할 것도 없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야.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원했어요. 그날 밤 대화 다 들었어. 민지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장모님 언제 내보내?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드리자. 5억 받아놓고 뭐. 다 들었어. 엄마 그건 우리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럼 뭐였는데? 거짓말?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엄마, 너희도 자유롭게 살고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싶어. 이게 서로를 위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지우는 잘 지내니? 매일 울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할머니 언제 오냐고. 영숙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우한테 할머니는 지우 사랑한다고 전해줘. 엄마, 제발. 민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 민지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영숙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2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2월, 영숙은 제주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바리스타 일을 배우며 손님들을 응대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퇴근 후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로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매일 밤 딸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지우가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엄마도 산책하셨어요? 영숙은 하나하나 읽었지만 답장은 짧게만 보냈습니다. 잘 지내. 지우 축하해줘. 응, 산책했어. 길게 대화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손녀 지우와는 일주일에 한 번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화면 속 지우는 씩씩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학교 재미있어? 네. 근데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일해야 해. 그럼 제가 제주도로 놀러 갈게요. 그래, 방학 때 와. 약속이에요. 영상 통화를 끊고 나면 영숙은 항상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어.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또다시 짐이 될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바닷가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딸 민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지우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 권고사직 당했어요. 이제 우리 대출 이자도 못 낼 것 같아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도와줄 수 없어? 순간 영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연락한 거구나. 민지야, 네, 엄마. 엄마한테 남은 돈 지우 위에 남겨둘 거야. 엄마, 너희는 너희끼리 해결해. 어른이잖아.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민지야, 엄마는 이제 너희 엄마가 아니야. 그냥 김영숙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3달 후, 영숙은 카페 일을 마치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 아빠가 새 직장 구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엄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 살아갈게요. 사랑해요. 영숙은 문자를 읽고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어. 엄마도 사랑해.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2026년 봄 영숙은 여전히 제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카페 일을 하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가끔 손녀 지우가 제주로 놀러 옵니다. 할머니, 지우야. 둘이서 바닷가를 걷고 맛있는 걸 먹고 밤엔 별을 봅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응, 할머니 행복해. 저도 할머니랑 있으면 행복해요. 지우를 서울로 보내고 나면 영숙은 또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혼자인 게 익숙해졌으니까요. 어느 저녁 노을 지는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영숙은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구나.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듭니다. 영숙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유.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